자, 오늘 강사님이 바로 영화 005의 적 2의 실제 검사님이고 강철중의 롤모델이자 드라마 수리남의 사건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수리남을 담당하신 분이 웬일이야 진짜. 마약 사건계 1타 김희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그에 반해서 GHB는 1g당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형화시켜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이 귀한 장목 검경을 같이 한 자리에 세상에 어머. 그러네요. 검경을.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변호사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검찰에서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1996년도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을 해서 대부분을 강력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됐고요. 아니 그러면 강사님이 그 수리남 속의 네. 황정민 씨를 직접 이렇게 구속시키신 거예요? 뭐 황정민 씨를 구속 황정민 씨도 일타 강사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고. 다 알아듣잖아 지금. 오해하시겠어요. 황정민 씨를 구속시킨 건 아니고요. 황정민 씨의 그 모티브가 됐던 네. 마약왕, 국제 마약왕 조봉행 씨를 제가 구속을 했었죠. 실제 005의 적 2에 나오는 그 설경구 배우님의 캐릭터랑 비슷하신 비슷해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차분해지시거든. 2 때는 연기가. 맞아요. 약간 우리 변호사님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마약 검사가 되신 거예요? 마약 전문? 제가 이제 검찰에 근무할 때 주로 강력부 검사로 근무를 했었다가 했잖아요. 근데 강력부에서 맡은 업무가 주로 이제 조직 범죄하고 마약 범죄를 수사를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 많이 수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조봉행 사건이라든가 또 물봉 사건이라든가 프로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강사님이 광주에 검사로 근무하실 시절에 마약 사범들이 급속도로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줄은 네. 게 아니라? 줄은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마약 사범들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적발을 해내지 못 못하고 잡았던 있는 거예요. 거구나.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한 달에 15명에서 20명씩 구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마약 청정 지역으로 보였던 것은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없었던 것이 아닌 거죠. 아니 우리 김복준 교수님도 형사 생활하실 때 마약범들 이렇게 잡으신 적 있으시죠 많이? 강력 파트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조폭들 주로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다수가 조폭들이 마약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사범 많이 검거하게 됐는데, 근데 형사들은 이제 이 마약 사범 검거하면요, 우리끼리 말하는 재탕 삼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마약은 습관성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쯤 되는 걸 전부 체크하고 있어요, 형사가.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가서 다시 검사해 보면 그걸 못 끊어서 또 해요. 그래서 뭐 재탕, 삼탕 뭐 이렇게 이제 검거한 적도 꽤 많았었던 거죠. 사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난 지금도 그렇게 알고 그건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환상이죠. 말도 안 돼. 청정국이라는 이제 기준 자체가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이미 그걸 초과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식약청에서 작년부터 전국 57개 하수 처리장을 조사를 했는데 그 하수 처리장에서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이 전부 다 검출이 됐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왜? 그 버린 그 거지. 버리는 버린 거지. 거야? 그 얻은 걸 자기가 하려고. 폐기. 하수 처리장에 원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마약 잔류 물질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과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 등이 대부분의 시료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필로폰이 굉장히 다 퍼져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강사님 오늘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당신 곁에 마약이 있다입니다.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 곁에 얼마나 깊숙이 다가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이게 피폐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강의는 또 처음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네,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 브리핑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첫 번째 사건. 받는 느낌이야. 강력부장님 출신이시니까 또 딱딱한 느낌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해주시면 아니 제가 그 강력부장 할 때 언론 브리핑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예능 프로고 그 뉴스잖아요. 좀 다르죠 이제 느낌이. 그렇죠.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그 수리남 사건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리남 사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2004년도 10월 30일이었을 겁니다. 2004 그때 이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장 씨라는 여성분이 체포가 됐는데 장 씨가 가지고 들어온 그 가방에서 코카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37kg이나 돼요. 37kg.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었어요. 페루 리마 공항에서 40대 후반에 한국인 이 씨가 역시 입국을 하려다가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 그 가방에서도 코카인 11.5kg가 와. 적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갖고 왔지? 장 씨하고 이 씨 두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 코카인 양은 1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약이었거든요. 시가로 따지면 1,600억 원. 600억 원? 어머. 우리나라 이제 마약 수사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 장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전혀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주부고 평범한 일반인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은 자기들 그 가방 속에 코카인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하면서 펄펄 뛰는 겁니다. 국내에 마약을 들여올 때 주부들에게 보석이라고 속여서 대신 운반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미의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마약이 든 가방을 옮기도록 한 겁니다. 어머. 그러면 저 장 씨하고 이 씨 가방에 코카인을 넣어서 운반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일까가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 씨하고 이 씨의 진술에서 나온 공통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예, 그 인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조봉행이었어요. 아, 조봉해? 바로 이제 수리남에서 황정민 씨가 조봉행 역할을 하는데 모티브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야? 우와. 그럼 그 사람이 이 사건 이 사건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봉행 씨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규모의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구축을 해가지고 수리남의 거점을 두고 국제적으로 마약을 운반시킨 한국 출신 국제 마약왕이었어요. 조봉행이 그 당시에 이제 썼던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가방을 옮기거나 하면은 외국에서 별로 검문을 별로 안 해요. 수리남에 또 들어와서 생활하거나 사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석 원석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1인당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당신이 좀 옮겨주면은 해외 여행도 무료로 시켜주고 수고비도 줄 테니까 옮겨달라. 맞아. 나 같아도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믿고 그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가방을 옮겨두다가 외국에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 얘기 들으니까 막상 우리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도 약간 표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주변에.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장모 씨 같은 경우도 남편 그 친구 주변 사람들 결국에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조봉행 일당 때문에 국제적인 마약 범죄자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뭐 공항에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가방 하나 옮겨달라. 아니면 좀 이게 가지고 통과를 해달라. 세관을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예, 만약에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줬다가 그 안에 마약이 발견되게 되면은 꼼짝없이 마약 사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내 가방이 아니었다, 나는 몰랐다 주장해봐야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